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진님께서 잘 듣고 계시다고 매일 듣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큰 힘이 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좀 되새겨보고요. 환경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유리 팀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환경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식품에 대한 이야기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식품 구입할 때 한 번씩 꼭 확인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또 식품에 포장재에 적혀있는 숫자일 텐데요.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그렇죠. 네,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이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된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우리는 사실 소비하는 그 시간인 줄 알고 날짜 지나면 다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선이 이제 소비자 시선으로 바뀐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난 7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네.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네,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판매 가능을 표기했던 이 유통기한을 이제는 섭취 가능한 뜻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식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섭취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런 알림이 없었잖아요. 정보가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뭐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인데 이걸 먹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뭐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먹어보고 그냥 먹기도 하고 내가 먹자 이러고. 네, 배탈이 나지 않을까 생각도 네.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되었을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 그렇죠. 네, 이번 법으로 식품 폐기량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량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비기한제 저희가 이제 한번 다른 코너에서도 간략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로 음식물의 낭비, 식품 안전의 문제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음식 쓰레기 문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지. 이게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입니다. 이 당시 이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1만 5천 통에 달하고요. 하루 동안 발생하는 감이 양입니다. 없어요. 저희가 지금 1만 5천 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감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금액적인 표시 이제 숫자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버려지는 식량 자원의 가치 자체가 연간에 20조 원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20조 원. 네, 20조 원은 거의 그냥 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조 원의 식량 자원을 버리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음식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얼마나? 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8천억 원에 이르고요. 8천억 원. 수거와 폐기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금액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지금 특히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 하나를 뽑아보자면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뽑으실 텐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6%가 식품 생산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또 6%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식품을 생산하고 버리고 하는 데만 거의 한 30%가 넘는 온실가스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온실가스 지금 줄이자고 여러 노력을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식품에 대한 문제, 이 음식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온실가스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죠. 이게 사실 갑자기 나온 거 아니냐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통기한 표시제 그 자체는 1985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로 따지면 약 35년 정도를 사용을 했었던 법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국내 유통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식품이 쉽게 변질되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를 하고 또 이 기한 내에 유통될 수 있게끔 한 제도였는데 이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통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뿌리박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이제 유통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제때 배달을 하게끔 그 물건이 네. 소비자 손에 갈 수 있게끔 하는 맞습니다. 게 중요했던 시점이었던 네. 거죠. 네. 식품이 변질되지 않게끔 하는 그 기한 내에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했던 건데 이게 소비기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소비기한 도입은 소비자 기후행동 등 여러 환경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던 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피포지 이제 4월인가 5월에 열렸던 그 피포지 그렇죠. 회의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바꿔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2009년에 연구를 해왔던 결과 이제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요. 네네. 우유의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즉 보관을 잘하면 유통기한 지나도 최대 50일까지도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죠? 네, 지금 당장은 그렇죠. 네, 혹시, 일반적으로 시중 우유의 유통기한은 9일에서 14일 정도로 사실 이제 뭔가 섭취가 가능하다라고 연구된 결과보다도 훨씬 더 짧은 유통기한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또 마트나 불안하니까. 네, 이런 곳에서 파는 곳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리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걸 폐기해야 되는 것이 또 맞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미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홍콩, 중국 되게 많죠. 예. 여기서는 이미 유통기한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2011년에 진즉 유통기한을 삭제를 했고요. 대신 유통기한을 삭제한 대신 품질 유지 기한 이라는 표시와 또 소비 기한을 같이 식품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 전 세 개가 다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통기한, 품질 유지기한, 소비기한.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판단해서 구입을 하고 또 판단해서 사용하고 먹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기한들을 식품에 표기를 하고 또 소비기한이 가장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바로 판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사용하기는 해요. 근데 유통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함께 기재를 해서 좀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성희님께서 식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는데 네. 예, 지금 식품 관련 내용을 저희가 다뤄주니까 이제 좋다고 하시면서 식품 폐기가 진짜 큰 문제라고 지적해 주시고 소비기한이 잘 운영돼서 음식 쓰레기가 좀 줄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 길게 남은 듯 하지만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네. 도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만 또 유통 시 보관 방법이나 뭐 판매 환경도 그렇고 또 구매 후 소비자들이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품의 상태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음식이 변질해서 이제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여러 판단에 걸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가능한 보수적인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유 같은 냉장 온도에 민감한 그런 일부 제품들은 소비기한 도입을 이제 2023년 이후 8년 동안 좀 유예를 해서 좀 두고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기도 하고요. 요거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현재까지 오랫동안 유통기한이라는 그 표시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시민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홍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좀 자꾸 방송에서 들으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은? 네, 쓰레기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버리는 양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시고 또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실천, 친환경적인 삶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냉장고를 안 쓰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네네, 하루하루 맞아요.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하자 2023년 시작되는 소비기한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